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법문을 듣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약해집니다. 자식이 뭐라고 하면 괜시리 많이 섭섭해지지요. 남도 아닌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에게 상처를 받을 때는 마음이 더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한테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자식한테 상처받는 것은 첫 번째로 너무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내가 비록 낳았지만 내가 아니고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이 20살이 넘으면 더 이상 내 품 안의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주체로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해 주어야 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고 자식을 위하는 것입니다. 자식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는데 자식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자식도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자식들에게 서운하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우리 부모에게 하고 살았던 지난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나도 우리 부모님께 완벽한 자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지나고 보니 후회가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고 키워준 덕을 잊고 살면 자식에게 섭섭할 것도 없고 내 자식을 불효자로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요즘 세상은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특히 자식이 가정이 있다면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두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도 상관하지 말고 귀를 닫고 눈도 감고 입도 다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사시면 됩니다. 자식에게 섭섭하다고 생각 말고 이 힘든 세상에 자신들 앞가림도 못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잘 사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다 생각하세요. 그것만으로도 효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집 자식은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주는데 내 자식은 왜 이러나 하고 비교를 하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자식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하는 것 중에 제일 부질없고 미련한 짓은 못난 내 자식과 잘난 남의 자식을 비교해서 내 자식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에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감정은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했을 때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다리도 아프고 이래서 속상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짜증난다는 부정적인 얘기만을 계속한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 힘든 것 좀 알아달라고 하면 할수록 자식들은 멀어집니다. 자식이 내 감정을 알아줬으면 하고 바라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그 책임과 원인을 자식에게서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자식한테서 핑계를 찾으면 안 됩니다. 지금의 서운함을 자식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받아줄 자식이 없게 되면 혼자 일어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도 잘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식 탓을 한다는 것은 자식이 남은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자식에게 기대지 마세요. 일어난 문제가 나의 책임일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자식 자랑에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네 번째로 자식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모에게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는 게 팍팍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니 전화가 조금 없더라도 목소리에 힘이 없고 조금 퉁명스럽더라도
사는 게 오죽 힘들었으면 그럴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주 전화하라는 것도 자주 찾아오라는 것도 모두 부모의 욕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식이 전화가 안 오면 바쁘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혼자서 잘 놀고 잘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마음의 병만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마음이 약해지고 자식들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자식한테 상처받지 않으려면 스스로 자존감도 높이고 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서 전화 오지 않을까 전화기만 쳐다보는 미련스러운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불편해지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부담되지 않아야 불편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고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잘 살아야 합니다. 5번째로 친구들을 만나면 내 자식 자랑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만나면 항상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자식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만나면 아무리 내 자식이 예뻐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참아야 합니다. 나의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항상 내 마음같이 다 잘되고 다 잘 살 수가 있을까요? 못난 놈도 있고 잘난 놈도 있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못나질 놈도 있고 잘나질 놈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저 자식들이 잘 살아주기만 해도 만족해야 합니다. 자식 자랑하는 친구들의 자식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자식처럼 밥 3끼 먹고 똑같이 삽니다. 괜히 내 자식 자랑하다 더 잘난 친구의 자식 얘기가 나오면 또 비교하면서 스스로 상처받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법의 주문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가슴속에 새겨두고 외우세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갖가지 시련들이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더는 못하겠어, 혹은 이제 틀렸어 하는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정적인 사고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려 할 때 도움이 되는 말이 어떻게든 되겠지입니다. 겨우 이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뇌는 의외로 단순해서 자기 말을 믿으려는 성질이 있기에 어떻게든 해보자 라며 힘을 내게 된다고도 합니다.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자유롭게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마음껏 즐기십시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고 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